지평선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 한 며칠 전부터 북한이 이제 도발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거는 이제 대남 메시지를 날렸다는 얘기죠. 한동안 잠잠하다가. 근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삐라를 넘기는 걸 가지고, 삐라를 날리는 걸 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남한을 까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재인이가 사고를 친 거죠. 북한하고 어떻게 좀 잘해볼 것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북한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죠. 북한이 그만큼 이제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남한도 관계 개선을 해야죠. 당연히. 문재인이가 이제 보수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제 외교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쇼한 거예요. 쇼.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문재인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문재인도 박정희의 그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재인도 이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한 60대 이상은 그 반공 세뇌 교육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생각하는 게 옛날 노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북한 뭐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가다가도 이제 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북한하고 꼭 그 뭐 관계 개선을 해야 되냐? 우리끼리도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북한하고 관계 개선할 필요까지 있냐? 지금도 좋은데 뭐. 그래가지고 설령 뭐 북한하고 관계 개선돼가지고 뭐 북한 개발할 일이 있고 뭐 통일이 되고 하면 뭐 내가 먹을 게 더 많아져서 좋기야 하지. 하지만 뭐 굳이 통일 안 해도 뭐 그냥 뭐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통일할 필요 있어. 그냥 이대로 그냥 북한만 잠잠히 그냥 조용하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있다면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민족의 과업이죠. 과업.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인식.
그래서 역사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아무리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문재인이는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 의식.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의식까지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성군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관계 개선을 왜 해야 되냐?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사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북한과의 과거사. 8.18 독기 만행이라든지 뭐 칼기 격추 사건, 뭐 연평도 해전, 뭐 천안함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잘잘못을 가려야 돼.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신조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한테도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진정 이제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통일로 가는 거죠. 그게 역사 인식 이런 게 있어야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그거로 만족할 게 아니고 통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구태여 뭐 그냥 지금 남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냥 구태여 통일할 필요까지 있겠어?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는 통일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고, 그러려면 남북한이 화해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하려면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 단계가 이루어져,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 북한과의 과거사 정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북한하고 관계 진전을 할 수 있겠어요? 적대적이다가 과거사에 대해서 서로 그냥 나쁜 놈, 북한 나쁜 놈, 또 북한은 남한 나쁜 놈, 뭐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친해보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사 정리는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통일을 향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는 역사 인식 또 민족에 대한 의식 이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회담을 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인 거죠. 쇼 아니고 뭐 미국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변명이에요. 이거는 변명일 뿐이에요. 변명일 뿐.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남한이 안 해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삐라 날리는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나온 거예요. 트집을 잡고. 그래서 나는 이제 뉴스 보고 이게 뭔 일이냐. 문재인이가 결국 이게 질질 끌고 이제 쇼 부리다가 결국은 사고를 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가 난 거예요. 뭐냐면 김여정이의 전문. 김여정이가 발표한
문서에 이제 전문을 실었어요. 이 뉴스원이라는 회사에서. 전문을 한번 해석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해석학인데, 철학에서는 해석학이죠,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전문. 다음은 이제 14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전문. 나는 어제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통일전선부장이 뭔 담화를 했는지 그거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남북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근데 이제 갑자기 그냥 삐라 뿌리는 그 탈북자들을 이제 때려잡겠다 하니까 왜 이제 호들갑 떨고 있네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호들갑. 그리고 이제 능력과 배짱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태 그냥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취할 배짱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제일 알기 쉬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그런 걸 해낼 배짱이 없었다. 미국 눈치 보고 있거나 남한의 우파 눈치 보고 있느라고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근데 겁쟁이가 아니고 문재인이가 원래 그래요. 이건 문재인이가 원래 그런 거, 문재인이 정확한 성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역시. 그래서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는 해석할 게 없고요. 우리 조국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신성한 우리 측 지역의 오염물을 들이민 쓰레기들과 그런 망동짓을 묵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 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금 날로 거세지고 있다. 요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삐라에 대한 트집. 그 다음에 이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끗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실히 굳어졌다. 깨끗 받아내라. 깨끗. 이거는 남한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투리인지 아마 사투리라고 봐야겠죠. 하여튼 남한에서 안 쓰는 말들이 좀 있죠. 이것도 뭐 별 해석할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져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것도 해석할 게 없고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거나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 의중을 평하여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남한에서 그 논평하는 평론객들이 많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러면 그 평론객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안심해라. 남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하면서 항상 안심시키려고 해요.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남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북한이 공격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항상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의 그 뉴스의 논평가들, 평론가들의 얘기가 이 새끼들 또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있구만. 지들 그 유리한 대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불만인 거죠. 항상 그래요. 남한에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평론을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남한을 안심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애써 좋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지들끼리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러죠. 또는 청와대 내에서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도 이제 뉴스 시간에 나와서는 이거는 뭐 이런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항상 좋은 쪽으로 걱정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 놓고는 이제 지들끼리는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게 된 듯하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 남조선 것들이라는 게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죠. 문재인과 그 이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대화가 될 놈인가 해가지고 접촉을 하고 김정은이 만나도 보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실제로 한 게 없으니까 이놈들은 실행력이 없는 놈들이다. 더 이상 이놈들하고는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친미 사대주의자여가지고 미국이 뭐 하지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판문점이나 개성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전부 유엔사가 지금 딴지를 걸잖아요. 그럼 유엔사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요. 뭐 안 갈게요. 이런 식으로 꼼짝 못 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유엔사가 설령 딴지를 걸어도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제 유엔사가 딴지를 가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안 갈게요 하면서 이제 안 간 거죠. 핑계 반 그러니까 자의 반 타의 반 유엔사 탓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관련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건 뭐 해석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닫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화딱지가 실린 마음인 거예요. 이게 화딱지가 난 거를 실린 마음.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그 기분을 문장에다 실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이런 멘트에서는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는 말이죠. 근데 이게 감정을 실은 거예요. 이 문서에다가. 그 다음에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그 암시까지 해주려고 그래. 다음번 대적 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뭐, 지네들이,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훈련하고, 뭐, 다시, 서해안 이제 포대, 다시 이제, 대포들 다시 이제, 전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에, 포대들 다 재배치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줄 필요 있나? 하면 하는 거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탐지해가지고 뭐,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힌트를 준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감정이 섞인 거죠. 화딱지가 나면서, 화딱지가 난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뭐 분노를 시켜줘? 아니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뭐 포사격 훈련하고 그러면 그게 좀 분이 풀어지나? 이것도 역시 이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쓰레기는 우물통에 가져다 버려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사족이죠. 그럼 쓰레기? 삐아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기 그 탈북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뭐 좀 애매해요. 이건 사족이에요. 이건 별 뜻 없는 사족. 그 다음에 뭐 주체 109년 2020년 6월 13일 평양. 그래서 이제 이 김여정이 발표한 이제 이 문서인데 귀여워요. 귀여워. 이게 이제 뭐냐면 왕조 국가에 왕조 국가에서 왕가에서의 그 낭만이라고 할까?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보내주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감정을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임기 끝나면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안 져요. 임기 끝나고는. 임기 중에는 내가 뭐 책임을 지는데, 임기 끝나고도 내가 책임질 일이 있나? 나 임기 끝나면 나 땡이에요. 나 책임 안 질래요. 이래요. 대통령제, 임기제, 공화국에서는. 그래서, 왜 뒤끝 있는 얘기, 감정이 들어가면 뒤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다고요. 뒤끝 없게. 왜냐면 나 임기 끝나고는 나 책임 안 질 테니까 임기 끝난 다음에 난 묻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나 걸고 넘어가지 마. 이러려면 뒤끝이 없어야 돼. 그럼 감정을 넣지 말아야 돼. 문서에. 그런데 얘네들은 왕조 국가는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넣어. 이게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국가의 왕가의 일종의 이제 낭만인 거예요. 그게 낭만적인 그런 외교. 이제 외교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교 문서에 이 양식이나 서식 뭐 이런 거를 프로토콜이라는데 거기에 왕조 국가 특유의 감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나는 좀 낭만적이구나. 역시 왕조 국가에 그 낭만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도 이런 거 쓰면서 오빠 나 어때 이렇게 했는데 괜찮어? 김정은이가 그래 발표해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화가 났다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뭐 할 만한 거는 없어요. 먼저 도발을 안 해요, 북한은. 과거로부터. 그래서 과거 내가,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질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후방으로 물렸던 대포나 미사일 같은 거 전방에 다 재배치하고 해봐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 같은 거 나중에 다시 열 수도 있는데 그거 때려 부시기 아쉽고, 금강산 관광이약 거기 뭐 현대에서 지은 호텔 같은 거 그거 이미 낡은 거 개보수해야 되는 거 그거 뭐 부셔봐야 의미 없고 다 낡았다고 하니. 그래서 막상 할 게 없어요, 별로. 이제 화딱지 난 거죠, 화딱지.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이 이 역사의식 또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역사적 사명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예 그냥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말든지 그래도 되거든요. 아직 극단적으로는 상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도발 안 하니까 뭐 미사일 훈련 동해다 하든 우리는 안 하나?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미사일 우리가 훨씬 성능이, 물론 ICBM은 없지만 그 이하로는 미사일이나 그러니까 유도탄이나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또 비행기 이런 거 우리가 성능이 훨씬 좋고 개발하는 게 많아서 훈련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 쏜다, 우리는 더 많이 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내보내면 그만이고, 사실 아예 상대 안 하겠다 그러면 아예 상대 안 하고 말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사평론을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사평론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늙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